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이제 원전 쪽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원전을 몇 배 더 증가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빵 떴죠. 자, 그런 것처럼 원전이 왜 필요하냐면은 어쨌든 뭐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전력을 뽑아낼 때 이거만큼 효율적인 산업이 없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경제TV에 뭐 매일 나갑니다. 뭐 새벽에 글로벌 방송하고 이제 또 머니플러스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국내 주식 투자 경력은 올해로서 한 2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2007년 정도부터 했으니까 벌써 한 7, 8년 정도 됐네요. 어쨌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제가 겪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답보 상태라는 말이 진짜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시장이 힘을 좀 잃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를 향한 이제 무역 협상 때문에 뭔가 시원하게 이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원래는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쪽에 이제 어쨌든 자금은 도니까 이 자금들이 어디에 투자할까라고 하면서 결국 찾아갔던 게 조선과 방산 쪽으로 많이 좀 들어갔었죠. 근데 제가 한 달 전쯤에는 조선 방산 수익 나신 거 좀 실현하셔가지고 포트를 교체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미국 주식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이 어쨌든 돈은 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한쪽 방향으로 완전히 모양이 잡히기에는 좀 무리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무역 협상이 뭐 누군가는 좀 빨리 진행되기를 바랬죠.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최대한 주식 시장만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불확실성의 하나이기 때문에 좀 해결이 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든지 일본이든지 뭐 어디든지 간에 7월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7월 정도에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 이제 협상이라는 불확실성 가지고 좀 참고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까지는 아예 장기로, 그러니까 난 올 연말 볼래라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올 연말 보시면서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단기로 끊으실 분들은 뭐 굳이 뭐 한 일주일씩 들고 계시지 말고요. 뭐 한 2, 3일 정도 안에 수익이 나면 계속 챙겨가시는 정말 짧은, 정말 이제 초극단의 전략을 지금 취하시는 게 좋은 그런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식을 사도 된다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망가진 시장이라고 하면은 주식을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주식을 매수하셔도 괜찮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답보 상태일 때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그냥 이제 어설프게 나서면 다친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어설프게 나서면.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쭉 해보면서 이제 제 스스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건방졌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주식 투자 시작하고 5년, 딱 5년 그 정도였어요. 5년에서 10년 차가 사실 제일 건방졌거든요. 내가 뭐 막 차트도 공부도 하고, 차트에는 진짜 이 보조지표들이 뭔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얘들 막 숫자 바꿔서 세팅하고 막 했었던 그 시기가 1년부터 5년 막, 그리고 5년에서 10년 그 사이였기 때문에 진짜 그때는 건방졌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 얻어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 시장에서 뭔가 답을 찾아가지고 하긴 어렵구나라는 걸 꼭 이제 겪는 시기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시기가 뭐 겪고 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나 이제 주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보자의 티를 벗어난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년이 안 되셨건 10년이 되셨건 이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은 나는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제 기준으로는 10년입니다. 10년이 안 돼가지고, 최근에 10년 전이면 뭐죠? 2015년도니까 유럽 재정위기도 없었었네요. 근데 저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거 한번 경험해 봐야 안다. 뭐 지난 몇 년 전에 뭐 이런 인플레이션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침체 상황을 한번 겪어봐야지 이제 안다라고 하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지금은 진짜 어설프게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막,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 막 차트에 답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설프게 투자하면은 지금은 진짜 다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신사임당 나와서도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시장이 어려울 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땐 공부가 안 돼요. 왜? 내가 투자하는 거마다 다 수익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업들을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오히려 좀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막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 이제 쓰신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읽어보시면서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빨리 정립하기에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에 신경 쓸 만한 상황이 못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인 부분, 장기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단타치기 괜찮은 시장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뭐 테마주도 빵빵빵 올라가고 막 대선 있고 지금 뭐 원전이라든 이런 종목들 막 테마 나오기 때문에 테마주 투자하기엔 나쁘지 않은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손절이, 그러니까 로스컷이나 손절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마이너스 5%, 10% 이럴 때 막 손 안 나가가지고 손절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오히려 투자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지금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묶으신 다음에 이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지금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극단적인 전략, 정말 짧게 투자하시거나 정말 길게 투자하시거나 그게 최소한 올해 7월 달까지는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최근에 미국이 시작한 이 무역 협상을 간이 판을 보다 보면은 우리는 막 이제 오히려 이 우리나라는 과연 관세율이 얼마나 될까? 이 관세율이 꽂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업종에 관세를 맞을 것인가? 사실 여기 꽂혀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은 미국이 앞으로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업종과 산업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무조건 자기들이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네 쪽에 공장을 지어라.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막 이런 국가들 간의 어떤 이제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게 보이거든요. 특히 전 최근에 애플을 대상으로, 첫 번째로 일단 애플을 대상으로 애플 니들 공장 해외 짓지 말고 인도나 중국 짓지 말고 미국에 지어라고 했을 때 팀 쿡이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둘이서 뭐 살짝 언쟁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어쨌든지 간에 미국은 자기들이 잘하는 산업에 대해서 해외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미국 내 공장 증설인데, 사실 애플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공장 지으면 비용 많이 나가죠. 인건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 사실 이해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가기 때문에 이걸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는 애플이 모든 공장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것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가 입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왜 이러고 있느냐? 애플같이 큰 기업이 자꾸 이제 팀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면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을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애플의 팀쿡이 워낙 거의 친중 같은 느낌, 그러니까 되게 친하잖아요, 중국과. 물론 이제 거기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그게 별로 이제 보기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애플을 이제 푸시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CEO를 교체할 시기가 왔다고 봐요. 팀 쿡이 할 소임을 다 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 CEO가 좀 더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공격적인 스타일의 CEO가 오게 되면은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애플 같은 기업들, 뭐 휴대폰 쪽이나 이쪽 디바이스 이쪽 관련 또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매출의 이 상승률이 성장세가 꺾일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장세가 꺾일 거다라는 거를 무조건 악재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기업이 가치를 못 받고 있다가 이제 가치를 빨리 받는 그 시기에는 거의 점이 성장 그래프가 서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회사의 이제 이 펀더멘탈과 비슷하게 오는 시기가 되면은 그래프가 꺾입니다, 당연히. 이거의 성장세가 꺾인다라는 어떤 표현을 쓰는데, 성장세가 죽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엔비디아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인가, 단 1%든 2%든 성장세가 이어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보면은 엔비디아가 블랙에를 만들어가지고 그 블랙에를 테슬라도 사겠다, 뭐, 그리고 오라클도 사겠다, 뭐, 수조 원씩 갖다 지금 막, 사겠다라고 하고 있는,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블랙에를 찍어만 주면 그 매출이 전부 다 이제 엔비디아 매출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한 이 AI 관련 산업은 우리가 좀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더하기, 엔비디아에 뭐, 나중에 뒤에서 하겠지만, 이거 더하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이제 원전 쪽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 2030년까지 원전을 뭐 몇 배 더 증가시키겠다. 원전 생산량을 몇 배 더 증가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우리나라 원전 관련 주들이 빵 떴죠. 자, 그런 것처럼 원전이 왜 필요하냐면은 어쨌든 뭐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전력을 뽑아낼 때 이것만큼 효율적인 산업이 없거든요. 발전소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훨씬 더 많은 전력량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원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에 투자할 것이고, 화석연료도 근데 트럼프는 재밌는 거는 화석연료 기업도 같이 밉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화석연료 기업도 같이 밀면서 원전도 같이 밀고 모든 발전을 같이 밀기 때문에 이게 뭐 원전 밀면은 화석연료 죽어, 뭐 화석연료 밀면 원전 죽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미는 거예요. 어쨌든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너도 하고 얘도 하고 해서 이제 전력을 다 확보를 해라 이건데, 자 여기서 하나 좀 더 들어가가지고 일반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 있고 소비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한전에서 생산해서 전선망을 통해서 전국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전선망을 통해서 이제 이 전선이 길어지면은 넘어가는 전기 중에 없어지는 전기가 있습니다. 누전되죠? 예, 사라지는 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 있는 이런 M7 기업들이 뭘 원합니까? 우리 이 AI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소형 원전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 SMR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소형 원전 어디 잘합니까? 우리나라가 잘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빵빵빵빵빵 주가가 뜬 이유가 그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을 밀어주냐 아니면 원전을 밀지 않느냐가 사실 달라져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수년 전에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원전 산업이 완전히 죽었죠. 저도 이제 대학교 선배님께서 이제 원전 산업을 좀 크게 하시다가 완전 집이 그냥 파산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한테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많이 들어봤었는데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긴 많더라고요. 되게 잘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 밀어줘야 된다 봐요. 근데 뭐 그게 기조가 문제가 아니고 기술력이 뛰어나잖아요. 원전,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출 파이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밀어줘가지고 해야지 겨우 지금 세계로 가가지고 미국이든지 뭐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이런 애랑 경쟁이 되지. 중국 보세요. 지금 전기차 시장 밀어줘 버리니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밀어가지고, 비아디도 분명히 손실 큰 거 알고 있는데 밀어주니까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시장 점유율 잡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히려 원전 관련 산업도 우리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 조금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냐 따라 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이제 풀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지만, 기왕이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니까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원전, 그리고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방산 이쪽 라인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쪽 라인들은 계속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원자력이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전이 효율성이 좋아서 그러죠. 당연히 뭐 위험한 거는 뭐 위험하지만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이제 지난번에 원전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 오염수가 전 세계로 방류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의 케이스 때문에 원전은 위험해라고 딱 이제 이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원전이 우리나라랑 일본은 달라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딱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원전 기술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원전 기술이 더 발전을 한 건데, 사실 근데 그것도 보니까 좀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또 다 이슈가 있긴 있더라고요. 또 정치적으로 또 이게 이슈가 또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추후에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제 원전은 위험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되게 많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말 효율적으로 큰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정말 좋은 발전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뭘 하다 보면은 뭔가 빨리 뭔가 얻고 싶으면 뭐 빨리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빨리 뭐 기름을 넣는다든가, 뭐 주유소를 보면 고속으로 이제 주유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빨리 하려다 보면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더 큰 에너지를 얻고자 함이면 분명히 그에 따른 이제 안 좋은 부분도 그만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원전은 이제 최고의 장점이 정말 효율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위험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일단 근데 위험이 너무 위험하니까 터져버리면 진짜 옛날에 막 체르노빌이나 이런 것처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전 관련으로 이슈가 사실 뭐 맞냐 안 맞냐 이런 식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서명을 하고 원전 쪽을 다시 살리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증설을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우리 국가의, 우리나라의 이제 이 기업들이, 국가가 아니고 기업들이 한번 어필을 해볼 만한 이제 매출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기업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탈원전이란 걸 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간은 걸리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짜 무슨 뭐 게임처럼 뭐 치트키 써가지고 막 당장 살아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워낙 큰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중지되어 있는 원전을 돌리려면 정말 오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뭔가 쉽게 될 수는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쭉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시 살린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이제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주가에는 사실은 현재 상황보다는 좀 많이 선반영돼 있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뭐 해외에다가 이제 그런 원전을 건설해주는, 이제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기대감, 그리고 이제 수주를 받아냄으로써의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뭐 중소형 업체들은 사실 그런 데서 다 수주를 따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너무 급격한 주가 상승이 좀 부담스럽긴 하죠. 숫자는 지키지 않지만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은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는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경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차곡차곡 순서대로 이제 수주를 받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엔트리 베리어가 되게,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해봤었던 기업들이 다시 들어오지, 아예 새로 돼서 들어오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굉장히 많은 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잘했던 기업이 잘할 것이고, 원래 잘했는데 좀 힘들었던 기업들이 원래 모습을 찾을 것이고, 이거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제일 두산 에너빌리티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원전 관련주들을 지금 관심에 넣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밖으로 얘기하기에는 저는 사실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바닥에서 발바닥 근처, 발바닥이나 발목에서 잡는 느낌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오르는 격도 있긴 있지만, 근데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일단 우리나라는 대선이 좀 지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너무 지금 정치적인 공략의 중간에 있는, 누구는 하겠다, 누구는 안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좀 대선이 지나고, 다음 주잖아요. 어차피 지금 한 일주일 남았나요? 8일 남았네요.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한 8일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관심을 좀 기울이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이제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고요. 제가 다음번에 출연할 때쯤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원전에 대한 스탠스는 유지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이제 이거 뭐 누구를 뭐 지지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이제 제일 선두가 세 분이죠. 세 분으로 이제 우리가 한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이렇게 가난한 순으로 가면 이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과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요 세 분 이제 후보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일단은 지금 예전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이제 같은 민주당 라인이잖아요. 근데 같은 민주당 라인이지만 색깔은 달라요. 예, 지금 이재명 이제 후보님께서는 확실히 색깔이 달라가지고, 이제 시장 경제나 이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그거는 있으신 분이어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드라이브는 충분히 뭔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는 이제 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씀처럼 지금 나오는 분석 자체가, 우리 당은 무조건 미국처럼, 우리 당은 무조건 뭐 친환경이야, 우리 당은 무조건 뭐 화석연료야, 뭐 이런 느낌은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만일 대통령이 뭐 김문수 후보님이나 아니면 이제 이준석 후보님이나 이쪽에서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느냐, 사실 이게 뭐
양쪽이 아니죠. 지금 거의 이제 세 분의 이제 파트로 나누시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나오든지 간에 원전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잘하고 실제로 이제 기술력이 있는 쪽이니까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간에 꼭 밀어주셨으면 좋겠고, 뭐 그와 함께 우리나라 잘하는 쪽들은 정부 차원에서 좀 많은 자금들을 좀 밀었으면 참 더 잘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원전의 기술이 선두에 있는 편인가요? 맞아요. 워낙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원천 기술이 뭐 웨스팅하우스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웨스팅하우스랑 비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퀄리티가 있으니까 이제 그 기업과 이제 소송을 하고 이제 싸우는 거겠죠. 일단 저는 그래서 기회는 주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구워 삶을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좀 잘 되기를 바래요, 사실은. 이렇게 좀 살이 된 것 같다가, 그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AI 쪽에서 엄청나게 뒤쳐졌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의 능력을 봤을 때는 어떤 한 기술이 나왔을 때는 항상 선두를 하는 게 맞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물론 중국이 따라오긴 따라오겠죠. 따라오는데 항상 우리나라는 어떤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개척자의 느낌이었고 항상 이제 시장을 만들어가는 이제 이 마켓 메이커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AI는 팔로워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그러다 보면은 AI라는 게 진짜 돈을 엄청나게 부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AI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회사가 거의 이런 느낌이래요. 니들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일만 해. 밥 먹고 싶어? 그냥 시켜 먹어. 필요해? 돈 필요해? 뭐 집 필요해? 이런 느낌이래요. 그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카이스트라든지 아니 카이스트나 이제 예전으로 치면 이제 포스텍이죠. 포항공대죠. 그런데 아니면 각 대학교 공대 있으신 분들이 진짜 뛰어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밀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뭐 밀어줘 놓고요. 뭐 한 1년 안에 뭔가 성과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연구비 삭감을 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최소한 공대생들이 그런 이제 엘리트, 카이스트 같은 이런 분들이 매번 나오는 기술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니, 왜 그 카이스트에 있는 그 우수한 인재들이 영업을 뛰러 다니고, 연구비 영업을 뛰러 다니고, 왜 꼭 수업을 꼭 들어가야 돼? 필수 수업이 있으면 이해는 하지만 시간 낭비를 자꾸 시키잖아요. 많이 지원해주고, 당장 결과 안 나와도 밀어내주고, 그렇게 이제 해주면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전부터만 그렇게 써서도 우리나라 AI 지금 탑일걸요? 저기 앞에 있을걸요, 지금? 근데 그런 인재들이 다 해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제 일할 수 있게 연봉 진짜 지금 너무 못 받거든요? 한 10배쯤 올려주고요. 연봉 한 10배쯤 올려주고 연구비 지원해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나옵니다. 작품 나옵니다. 뭐 삼성 같은 데서 이제 돈 좀 쓰고, 예, 그렇게 하면은 작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업들은 당장 기술 개발이 안 되니까 다 M&A를 해가지고 그냥 기술을 그냥 있는 회사를 들고 오자 이러는데 미국에서 그런 거 내주겠어요? 안 내주지? 시간이 걸려도 당장 답이 안 나와도요. 그런 인재들을 키워야 돼요. 우수한 이 민족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나오면 이제 AI 쪽은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AI에서 이제 선두를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AI와 연관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빨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건 전력밖에 없어요. 전력 지원과 전선,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전선 쪽은 워낙 이제 잘하는 국가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전선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해외로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전기 전력 관련 기업들. 그래서 이 원전 그리고 전기 전력, 전선 이쪽 관련 기업들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봐야 되고 AI의 메인 당장 이 연구를 못 할 거면 차라리 그 기업들 일단 위주로 먼저 밀어주고 그 시장 장악한 다음에 그리고 이쪽으로는 연구 계속 할 수 있게 카이스트에 있는 과학자분들 계속 연구할 수 있게 연봉 확 한 10배쯤 올려주고 계속 투자를 해주면은 이쪽은 천천히 빌드업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수년 후에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미국이랑 중국 못 따라가요. 중국은 뭐 거의 뭐 상위 탑10이 거의 다 공대 무슨 뭐 중국의 공대더라고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맞아. 우리나라 다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제 친한 동생이랑 같이 밥 먹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의사하고 있는 친구인데 걔한테, 야, 너같이 뛰어난 애가 저기 가가지고 로봇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너 강남에서 이제 피부에 주사 놓고 있냐.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물론 의사도 되게 좋은 직업이에요. 좋은 훌륭한 직업이긴 한데, 근데 그만큼 이제 두뇌가 뛰어나잖아요. 그 두뇌를 로봇으로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좀 개인적인 좀 안타까운 바람이 있죠.